첫 번째 주제로 바로 가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주제, 지나치게 나선다?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자, 어제 대통령실 관계자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해서 한 말이었습니다. 지나치게 나선다, 한마디로 뭐 나서지 말라 이런 건데, 자, 최근에 홍범도 장군 흉상 논란이 계속되고 있죠. 지난 3일 그저께 문 전 대통령이 나서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논란이 이 정도 커졌으면 지금 용산 대통령실이 나서서 좀 정리를 하는 게 옳은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이에 대한 반박 차원으로 대통령실이 나서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전직 대통령이 지나치게 나서는 게 문제다라는 대통령실 관계자의 발언이 나온 겁니다. 자, 뭐 전 정부 대 현 정부, 전직 대통령 대 현 대통령실 이 맞붙은 모양새가 됐는데 문 전 대통령이 일단 지나치게 좀 나서고 있다고 보시나요? 네. 여기서 조금 더 나서시면 좀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되지 않을까 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퇴임 직전에 수차례 뭐 조용히 잊혀진 삶을 살겠다, 뭐 자연으로 돌아가서 뭐 자유롭게 살겠다, 퇴임 후 정치에 관여하지 않겠다, 대통령이 끄냐면 그냥 잊혀진 사람으로 그렇게 돌아가고 싶다 이런 말씀을 누차 하셨어요. 예. 그런데 실제로 퇴임 이후에 오늘까지 문재인 전 대통령이 SNS에 올린 글이 총 269건입니다. 이틀에 한 번꼴로 올리셨거든요. 네. 거의 뭐 현역 정치인이라고 해도 좀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네. 가감없이 이제 여러 현안에 대해서 의견도 밝혔었고요. 네. 최근에는 뭐 저희 당의 하태경 의원과 또 설정까지 주고받으실 정도로 예. 아주 파이터 이제 본능을 보여주시는데 이게 한편으로는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오히려 민주당이 부담스럽다. 네, 예. 민주당은 사실 이재명 대표가 주도하는 당인데 퇴임한 대통령 그리고 지난 정부에 명실상부한 민주당의 그 오너라면 오너라고 할 수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다시 등장을 한 셈이란 말이에요, 정치적으로. 네. 그럼 현재의 권력인 이재명 대표와 과거의 권력인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민주당이라는 정치 공간을 두고 좀 뭔가 묘하게 다투는 모양새도 나타났었거든요. 좀 네. 그런 것까지 좀 지금 우리가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전 싶습니다. 정부와 현 정부의 대립보다는 오히려 민주당 내부가 부담스러울 거라는 평가를 했단 말이에요. 자, 뭐 최근에 문 전 대통령 현안 발언이 뭐 늘고 있긴 합니다. 네. 뭐 잼버리 관련해서 하태경 의원과 설전도 있었고, 뭐 현실 정치 안 한다고 했지만 이렇게 현실 정치 관련된 발언을 할 만큼의 또 상황이 있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까요? 예. 그렇죠. 전혀 근데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부담스럽지 않다.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신다고 해가지고 뭐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부담스러울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오히려 지금 정부 윤석열 정부에서 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렇게 정치적인 메시지를 낼 수 있게끔 주고 판을 깔아준 게 윤석열 정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까지 사실 집권 7년 차라는 농담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경제 문제 왜 이렇게 됐습니까? 물어보면 전 정부 때문이다. 외교 왜 이렇게 됐습니까? 전 정부 때문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는 거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니 문재인 정부 때는 찬성하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말을 호도하면서까지 전 정부한테 소환했는데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전 정부에서는 그런 의미도 없었고 그런 내용도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니까 화들짝 놀라가지고 아니 전직 대통령은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앞뒤가 안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오늘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의전비서관 출신인 탁현민 전 비서관이 요새 라디오 많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건에 관련돼서 또 코멘트를 했습니다. 들어볼까요? 전임 대통령과 싸우는 모습을 보여줘서 본인들이 가져갈 수 있는 건 뭐지? 혹은 본인들의 옹졸함을 보여줘서 얻어낼 수 있는 게 과연 뭐지? 기분이 좀 나아지시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 의원님, 전 의원님은 민주당 신경 안 쓴다고 하고 네. 탁현민 전 비서관은 대통령실이 옹졸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동의하십니까?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말로 좀 돌려주고 싶은데 예.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에 온라인상에서 SNS상에서 각종 현안에 대해서 가감없이 직접 좀 직설화법으로 말씀하시는 거나 네. 또 구 청와대 대변인을 자처하는 탁현민 전 비서관이 뭐 옹졸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 대통령실을 공격하는 거나 다 민망하고 좀스러운 일입니다. 오히려 지금
민주당 내부 사정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 같은 퇴임한 대통령으로서 사실 무슨 민주당 소속이기도 하지만 국가의 어른으로서 지도자로서 좀 통합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에 너무 이렇게 한쪽 편에 서서 지금 현직 대통령과 싸우는 그런 모양을 보이는 게 민주당 지지자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들이 봤을 때 매우 불편한 일이고요. 좀 그래서 좀 민망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모든 권력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고 윤석열 정부에게 그 권력과 권한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현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좀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탁현민 행정관이 했던 얘기가 비단 잘못된 이야기라고 들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께서 좀 더 정치를 대승적으로 하시면 이런 문제까지 이렇게 우리가 논의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제하에 민주당이 일시종 일관 새 정부의 허니문 기간도 없이 발목 잡기 흠집 내기로 일관돼 왔단 말이죠. 거기에 지금까지 검수완박에 양곡법에 간호법에 의석수를 앞세워서 본인들이 민주당 정부 시절에 정권을 잡고 있을 때는 하지 않았던 일들을 굳이 정권 바뀌자마자 밀어붙인단 말이죠. 안 될 걸 뻔히 알면서도 그 대통령한테 자꾸 부담을 주자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런데 결국은 그러다가 그런 의석수를 앞세운 입법 테러 같은 일들을 하다가 이제 그것도 안 되니까 여론이 안 먹히니까 지금 곧 검찰 소환 그리고 구속 이런 느낌이 들자 느닷없이 이제 방탄 단식을 들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재명 대표와의 민주당이 정말 상생과 협치의 정치를 할 태도, 자세가 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과 또 그런 상황에서 여당만을 가지고 정치를 국정 운영을 해야 하는 윤석열 정부가 할 수 있는 거라는 게 야당의 협조가 없이는 사실 힘든데도 불구하고 야당은 전혀 협조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지금 얘기가 자연스럽게 이재명 대표의 단식까지 흘러왔는데요. 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의 단식에도 이제 좀 더 적극적인 의사 표명을 했습니다. 직접 이재명 대표한테 격려 전화를 했다고 하죠. 이 단식을 두고서도 지금처럼 전 정부, 현 정부 해석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는 걱정이 되기도 하고 마음으로 응원을 보내고 싶어 전화를 드렸다. 윤석열 정부의 폭주가 너무 심해 제1야당 대표가 단식하는 상황이 염려스러워 전화드린다. 단식을 하느냐 마느냐, 단식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는 그 개인의 자유의 문제입니다만 그것이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선례가 남겨지게 되면 앞으로는 자범 포함해서 누구나 다 소환 통보 받으면 이 단식하지 않겠습니까? 자, 전직 청와대 인사, 현직 정부 인사 발언이 둘 다 셉니다. 문 전 대통령은 윤 정부의 폭주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단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됐다라고 평가를 했고 반면에 한동훈 장관은 이거 수사에 영향 주는 방탄 단식 아니냐라는 취지로 잡범들이 따라한다 이렇게 사실 이재명 대표를 좀 평가절하한 발언인데 이렇게 사안마다 이렇게 현 정부, 전 정부가 맞서는 게 맞나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두 분 어떻게 보세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 좀 전에 우리 김병훈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정 운영이 원활하게 운영이 되려면 야당의 협조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당연히 야당도 올바른 국정 운영을 위해서 협조를 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그 국정 운영을 위해서 야당의 협조를 위해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네.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는 시종일관 이재명이라는 범죄자와 나는 대화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여왔어요. 그래서 네. 야당의 대표가 만나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1년 4개월째 집권하고 있는데 네. 단 한 번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제2의 황태자라고 불러오는 황동훈 장관이 국회에서 나와서 말씀하시는 거 한번 보십시오. 잡범 취급하듯이 대화하고 있으면서도 야당에 대해서 국정 운영에 대해서 협조를 해라? 이렇게 애초에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 대화를 거는 방식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것이라고 한마디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예. 아까 허니문 말씀하셨는데요. 보통 이렇게 정부가 출범하고 나면 허니문 기간은 하고 싶은 내용들 그리고 국정 운영에 필요한 것들을 대부분 다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이제 그 국정을 하는 허니문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간호법을 공약을 해놓고 공약했던 간호법까지 거부했어요. 이 정도까지 하고 싶은 것을 다 한 정부가 있습니까? 눈치 안 보고 하고 싶은 건 다 해놓고 지금 와가지고 본인들은 허니문 기간도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본인들이 야당을 무시하고 이렇게 탄압했던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변명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네.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정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말하는 대로 그 폭주, 윤석열 정부의 폭주 때문이라고 볼 것인지 아니면은 이재명 대표가 개인의 송사, 사법 리스크를 좀 회피하기 위해서 그 개인의 본인 자신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이 단식이라고 볼지 그야말로 방탄 단식이라고 볼지 저는 그게 국민들한테 물어보면 답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했는데 저 모습이 정말 결기인지 아니면 땡깡인지 그리고 저 단식을 하는 제1야당 대표를 보면서 연민을 느낄 것인지 아니면 짜증을 낼 것인지 저는 이재명 대표의 땡깡 단식을 보고 우리 국민들이 늦여름 정말 불쾌지수가 짜증 지수가 정말 엄청 올라와 있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이거 한번 우리 그 전용기 의원 또 이제 밖에 나가서 일반 시민들한테 물어보세요. 물어보면 이재명 대표 단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국민들 아마 소위 말하는 개딸들이라고 칭하는 그 강성 지지자들 빼고는 없을 겁니다. 제가 거의 확신합니다, 제가. 자,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오늘로 6일 차입니다. 일단은 계속 좀 이어갈 걸로 보이죠. 계속 이어갈 겁니다. 그리고 네. 일주일이 넘으면 단식이 굉장히 위험해지는 상황이 도래합니다. 그러니까 네. 신체가 받아들이는 그 단식의 기준이 일주일이 이후가 되면은 굉장히 좀 무리하게 된다 하더라고요. 지금 이어가야 되는데 대통령이나 이 정부에서 어느 정도의 제스처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대정부 질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조홍천,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조홍천 의원께서 총리한테 물어봤습니다. 총리님, 그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이 황교안 대표가 단식할 때는 네. 뭐 다른 수석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단식을 풀어주십사 하고 찾아간 적이 있는데 왜 이 정부는 아무도 대통령실에서 나와서 그런 제스처를 취하지 않느냐. 총리께서 지금 대정부 질의가 끝나고 나면 바로 앞에 있는 이재명 대표 단식장에 가서 혹시나 단식장을 풀어줄 수 있는지 이 정도의 제스처라도 취해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총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거의 협치의 의지가 이 정부에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일단 그 단식 6일차 맞은 이재명 대표의 그 천막 현장 모습, 뭐 어저께는 뭐 이해찬 전 대표도 오고 뭐 추미애 전 장관도 오고 오늘은 김진표 국회의장도 찾아갔다 그래요. 현장 모습 보고 대화 이어가겠습니다. 이게 다 순리대로 잘 풀려야 되는데 그 순리대로 못 가게 해서 저 이 대표님이 여기 앉은 것 같아서 저한테도 책임감이 좀 있습니다. 네, 그 말씀. 네, 건강하셔야 하는데 이게 소금인가요? 소금이 아직은 맛이 있습니다. 조금 지나면 좀 구역이 날 텐데 아직까지 맛있습니다. 뭐 더운 거야 견디면 되는데 미래도 암울하고 이 정치가 사라지는 것 같아요. 대화하고 상대를 인정해야 되는데 이거 완전히 제거하려고 하니까요. 그 의장님 국무위원들 그 국회 와서 도발하고 제지 한번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일부러 도발을 하는 것 같아요. 뭐 누가 시켰는지 보냈습니다. 정치라는 것이 언제나 상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잘하고 어느 한쪽은 일방적으로 잘못했다. 그렇게 국민들이 보지 않아요. 상대적이어서 저와 타협이 정치가 이루어져야 하려면 서로 존중해줘야 되는데 오늘 말씀하신 말 일리가 있어서 그 얘기는 제가 한마디 하려고 합니다. 근래 국무위원들의 국회 답변 과정에서 적절하지 않은 답변 태도를 보인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회 본회의장이라고 하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발 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반상회에 가도 이렇게 시끄럽지는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김진표 의장을 좀 기다렸던 것 같아요. 좀 와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국무위원들 자꾸 도발하는 거 좀 어떻게 해달라고 좀 하소연을 했고, 뭐 국무위원 하면 뭐 한동훈 장관을 겨냥한 건지, 뭐 요새 또 한덕수 총리도 굉장히 좀 발언 수위가 높아졌고, 어쨌든 김진표 의장이 여러분들 좀 적당히 해달라, 뭐 우리 반상회 아니지 않냐 이렇게 소원 소리를 좀 해줬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울분이 좀 많나요? 울분이 많죠.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기본적으로 도발하는 제스처를 많이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더 문제는 의장이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한동훈 장관이 저렇게 도발적인 제스처를 취하면 다른 장관들이 배웁니다. 원래는 안 그런 장관들도 본인들도 더 도발하려고 배우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아. 측면에서 의장이 중재를 해주셔야 되고 국무위원들은 그런 태도를 보이시면 안 됩니다. 국민들을 대신해서 국회의원들이 질문하는 겁니다. 라는 모습들은 보여줬어야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뭐 김진표 의장이 여야 둘 다 좀 자중해 달라 이런 말도 덧붙이기는 했습니다.